안녕하세요. 그래프 레터랑 PPT 레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어, 뉴스레터의 내용들이 점차 기능들 위주로 좀 소개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글로 뭔가를 전달하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보완하려는 용도로 일단은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뭐랄까요?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약간은 좀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충동적인데 2주 정도 강의 기간이 비는 동안 몸이 너무 뒤틀려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영상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제공해 드렸던 뉴스레터에서 산점도 혹은 산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제가 몇 개를 좀 생략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도의 이미지만 좀 공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완 형태로 그런 김에 유튜브도 한번 롱폼으로 열어서 개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전반적으로 뉴스레터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는 가정하에 앞뒤 설명은 좀 제외를 할 예정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엑셀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뽑아서 제가 계산을 한 내용이고, 산점도의 경우는 표준화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표준화 개념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되게 길 뿐더러 현재 그 뉴스레터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점도를 만들고 이걸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두 가지로 그래프로 만들 데이터를 뽑아놨고 이 데이터를 세로로 나열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준화 데이터로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서 산점도를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이 뉴스레터 내용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산점도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제가 강의 때 주로 활용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오다 보니 요 표준화 데이터를 썼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내용에서 저는 그래프를 만들 때도 그냥 클릭 앤 드래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 있는 칸들이니까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늘려서 같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삽입에 추천 차트로 보통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그 뉴스레터 나왔던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산점도 분산형에 있는 요걸 가지고 기본형을 일단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그래프 안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써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그래프 레터에서도 앞으로 산점도나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그 빅데이터나 아니면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양 자체를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산점도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무 내에서도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은 산점도랑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실제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점들이 너무 작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설명글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뉴스레터에서 생략을 했던 부분인데 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에 보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채굴이랑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이랑 표식인데 이 두 가지 메뉴 방식이 꺾은 선 그래프 편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표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크기를 마음대로 일단 키우시면 돼요. 실제 그래프에서 다뤘던 그 점들 자체가 그렇게 되게 좀 작은 편이거든요. 꺾은 선 그래프든 산점도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키워주시고 그 단색 채우기를 일단은 바꿀 건데 여기서 기본형으로 그냥 바꿀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래프 자체에 대한 설명이어서 디자인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 컬러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디자인이나 도식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또 작업 방식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명도를 한 50 정도? 이렇게 잡아볼까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한 70 이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투명도는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라고 설명드리는데 요 그 화면 상황에서 잘 안 보일 것 같다 싶으면 더 올리기도 합니다. 숫자가 점점 높아질수록 더 투명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 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점들만 가지고 해석하기 당연히 어렵죠. 가로와 세로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를 축 제목을 일단 좀 넣습니다. 저는 그래프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좀 번거롭다 싶더라도 모든 글상자를 집어넣고 모든 도형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축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외우는 게 같은 자료로 강의를 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축 제목이 이래놓고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가로축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엑셀의 기능을 좀 씁니다. 축 제목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는자 혹은 이퀄 사인 요거 좀 센스 있게 말하는 명칭 좀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퀄 사인 혹은 는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셀 선택해 주시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되고요. 그 정확히는 방문객 수죠. 그리고 세로 축도 마찬가지로 이퀄 사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국인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로축 방향은 외국인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세로축 방향은 내국인의 증가 감소입니다. 특히나 산점도는 처음에 보셔서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의미고 위쪽으로 갈수록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산점도라고 하면은 이 점들이 흩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무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굳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작성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지금 화면 비율이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좀 옮기는데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를 그 점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넣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운데로 배치를 해주시면은 무조건 X축 혹은 Y축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고 좀 옮길게요. 여기에서 그 구조는 서식의 선택 영역 서식 이 부분을 눌러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셀 값을 한번 눌러주시고 데이터 레이블 범위 선택을 지금 현재는 Y 값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셀 값을 연도로 바꿔주시는 거는 내가 직접 입력해 주는 거예요. 클릭 앤 드래그로.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각자 Y 값 앞에 연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셀 값에서 Y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범위 적용이 늦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엑셀에서의 약간 버그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의할 때도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좀 이게 천천히 봐주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자 연도들이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끝값을 보면 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998년 가지고 저는 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 98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은 지금 평균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0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요게 축으로 보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상인 상황이거든요. 왜 평균으로 설명을 하느냐? 요게 표준화랑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 있고 내국인은 왜 줄었느냐? 1998년은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요때 IMF 있었거든요. 요렇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보통 어떻게 보느냐면 요걸 쪼갭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기반으로 쪼개서 설명을 하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보시면 엑셀에서 도형 잘 안 쓰시죠? 저도 잘 안 써요. 근데 요 때만 씁니다. 요 때만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오른쪽 위에 만약에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보시면서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외국인은 지금 평균 이상인 상황이고요. 내국인도 평균 이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람객 수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면
그래서 외국인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랑 그다음에 평균이라는 글자는 쓸 필요가 없죠. 이상이랑 이하만 바꿔주면 되니까 외국인이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외국인은 평균 이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국인은 평균 이상이네요. 이건 외국에서 어떤 혹은 해외에서 어떤 경제적인 침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해외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또 내려주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죠. 외국인은 평균 이하고 내국인도 평균 이하네요. 이거는 어떤 이슈가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외국인은 평균 이상이고요. 내국인이 평균 이하네요.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의 점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좀 적은 이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연도에 어떠한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삽입의 도형에다가 자유형을 써요. 이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의 선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클릭 앤 드래그로 클릭 드래그도 아니에요. 그냥 클릭으로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제가 처음에는 가장 끝값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요 거리가 먼 걸 체크해 주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 볼게요. 2019년 근처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근처로 그냥 마우스로 옮기십시오. 그 다음에 2020년 근처에 가서 클릭을 딱 눌러주시고 ESC 눌러주시면 요 선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많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가장 좋은 구간이고 2014, 15, 뭐 17, 16, 17, 18 이렇게 다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훅 떨어진 이유가 뭘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정확히는 팬데믹이죠. 팬데믹이 발발을 했습니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래프만 보면은 사회현상이랑 연동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사회현상이랑 관련된 데이터를 연결시키다 보면은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로 끝내느냐?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때 확실히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 시각화 공부 시작을 아마 요때쯤에 했을 거니까. 그래서 요때 데이터들이 되게 물결치도 엄청 요동치는 상황이고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게 현재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그 드라마틱한 상황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2019년에서 2020년 차이는 쭉 떨어졌다가 2021년에는 내국인이 먼저 회복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회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국인이 한 번 더 끌어올리고 이제 2023년 들어와서 외국인과 내국인 데이터가 한 번 더 조금 더 좋은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점도라 그러면 점이 여러 개 찍혀져 있고 부가적인 설명들이 많이 없거든요. 점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실무에서 활용되는 점들 자체가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 겹치는 축 해가지고 한 26개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점의 분포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산점도를 모르는 친구들한테 전달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나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좀 접촉을 해서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 치고는 좀 어렵게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부가 설명격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만약에 이후에도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뉴스레터 보완격으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뭐 작업 과정에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뉴스레터에 있는 제 메일 주소 통해서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받고 다음 뉴스레터들도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빠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레터 그때까지 구독 잘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